자, 우리는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머튼의 아노미 이론,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이 긴장 이론하고 이런 이제 머튼의 아노미 이론,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이 골이라는 개념과 민즈, 수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 골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단이다라고 했을 때 민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컨포머티라고 동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표는 플러스, 수단도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혁신력, 이노베이션 보니까 목표는 플러스, 수단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뢰형 보니까 리추얼리즘인데 목표는 마이너스, 수단은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이제 그 과에 왔기 때문에 경찰이 되고자 할 겁니다. 그죠? 경찰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뭐냐면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고울이 있다. 그래서 플러스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경찰이 될 거야. 아니면 나는 경감부가 될 거야. 또 아니면 나는 고시를 패스해 가지고 뭐 판검사가 될 거야. 뭐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자, 수단은 뭐냐 그러면, 자, 내가 경찰이 되고 싶은데 내가 경남대 경찰학과에 왔다는 것은 이제 공부만 이제 학과에서 시킨 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경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겠죠. 제가 만약에 뭐 루비통 가방을 갖고 싶다. 자, 그 목표가 있죠. 고울이 있습니다. 그죠? 목표가 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자, 근데 제가 돈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죠? 수단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동조형, 즉 목표도 있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수단도 가지고 있다. 그래 되면은 우리는 준법 행동을 한다는 거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제가 범죄자가 될 필요가 없죠. 왜냐? 나는 꿈도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목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혁신력을 보면, 이노베이션을 보면, 자, 목표는 있습니다. 그죠? 목표는 있습니다. 골. 내가 경찰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갖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수단이 마이너스죠. 자, 수단이 마이너스는 뭐냐? 제가 루이비통 가방을 갖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요. 또 제가 경찰이 되고 싶은데 대학에 못 왔어요. 또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자, 내 목표는 갖고 있는데 꿈이 없어요. 아, 수단이 없어요. 수단. 민즈. 수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갖고 싶은데 돈은 없다. 근데 갖고 싶으면 쉽고 돈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훔치겠죠. 자, 그래서 이 혁신형이 대부분 범죄자가 된다라고 봅니다. 즉 목표는 있는데 나도 그 외제차를 타고 싶고 그죠? 나도 아주 비싼 술집 가서 술 먹고 싶고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민즈가 없다. 그러면 범죄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재산 범죄라든지 화이트 칼라 범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혁신형입니다. 자, 이번 이제 어뢰형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보니까 목표는 마이너스인데 수단은 플러스입니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이런 경우죠. 부모님이 아주 잘 사는 집이 있어요. 그죠? 부자인 집에 태어난 거죠. 자,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들 아니면 딸,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얘기를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유학 가고 싶으면 유학도 보내주겠다. 네가 또 고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또 뭐 방도 원룸을 좋은 걸 얻어가지고 네가 공부하는데 내가 모든 뒷받침을 해주겠다. 서포팅을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하고 딸이 뭐라고 하냐. 아, 아버지, 저는 만사가 귀찮아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살다 죽을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이놈이 뭘 공부만 좀 하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모든 노력을 다 해가지고 지원을 줄 마음의 각오를 다 갖고 있는데 자식이 아무런 꿈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어뢰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 안주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꿈이 없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는 범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친구는 잘 안 하겠죠. 그죠? 범죄를 하죠. 왜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돈이 있기 때문에. 그죠?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도피형입니다. 그죠? 도피형. 그 리트리얼티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피형. 자, 도피형은 뭐냐면 이건 또 반대로 목표도 없고 수단도 없습니다. 그죠? 목표도 없고 수단도 없다. 자, 이 도피형 이거는 뭐냐? 자, 쉽게 말하면 우리
노숙자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꿈이 뭡니까? 아, 저는 아무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비록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숙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즉 자기가 설사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형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것이 목표도 없고 그런 수단도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 노숙자, 불황자 같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피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혁명형이 있습니다. 그죠? 혁명은 리벨리언, 그죠? 리벨리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제 목표 플러스 마이너스, 수단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보니까 정치적 범죄, 특히 법을 위반한 환경 행동, 임실 중절 반대 폭동, 뭐 이런 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혁명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좋게 얘기하면 기존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장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페미니즘, 그죠? 이런 데 있어 갖고 법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뭐 동성애를 갖다가 뭐 합법화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또 아니면은 이제 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성인 전용 극장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죠. 그러면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기존 질서도 파기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는 혁명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회 구조 이론을 간략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죠? 간략하게. 이게 이제 하다가 보면 범죄만 따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구조 이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유명한 시카고 학파죠. 미국의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주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범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고 또 범죄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사회 구조가 범죄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성공을 위한 그런 방법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긴장 상태가 야기가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3 때 대학 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 것들이 스트레인, 긴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 구조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사회의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IMF가 터졌을 때 그때에 절도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회 구조가 범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파크의 그 동심원 이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 구조가 어떻게 범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설명을 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머턴의 아노미 이론이 주류경의 아노미 이론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목표, 골, 그죠? 목표, 그리고 수단, 민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갈등이, 긴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버트 머턴의 아노미 이론을,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